그러면 일단 거구나. 여기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주택시장 전망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네. 생애 최초 주택가구의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개편인데 이게 어떤 거고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동안 네. 주택 수요를 우리가 아둘러서 진행했던 것을 생애에서 진짜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네. 그동안 적용받았던 다양한 규제들을 다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LTV 같은 경우는 꼭 거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대출과 관련된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좀 한도나 이제 원활함을 좀 도모해주겠다라는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TV 같은 경우는 80%까지 늘어주겠다는 거거든요. 80%까지 늘리면 뭐 대출 한도는 늘어나겠으나 뭐 DSR 규제도 걸려 있고 그렇죠. 또 저한테 뭐 80%까지 늘려줄 테니까 사세요. 50억짜리 아파트 해도 못 사거든요. 지금 중요한 말씀했어요. 벌써 DS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하나만 늘린다고 이게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규제 완화만 가지고 실제 실수요자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환경이 원활하게 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대신 생애 첫 주택자들에게는 진짜 파격적인 수준의 주택 구입 기회를 주는 건 맞는데 네.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분들도 사고 싶은 살고 싶은 동네를 생각했었을 땐 네. 그 지원 규모가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가운데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이건 평균으로 따지면은 뭐 물론 그보다 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겠으나 확실히 네. 많이 올라가서 대출을 풀어준다고 한들 이걸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래서 이제 청약이나 이런 것들 쪽으로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에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예. 우리 결국 인서울이군요. 리- 박영석님은 네. 또 경기도민은 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항상 이렇게 부동산 말씀드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겨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는 뭐 제가 틀리더라도 공부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야 대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씁쓸하지만 결국 서울이네요라고 하기에도 저도 사실은 뭐 이제 지방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이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내후년 정도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그거에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서울은 못 사겠다. 못 사겠다. 그래서 그냥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느니 빨리 내 포지션을 정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 이 고민은 좀 덜자. 그리고 네. 출퇴근이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뭐 어때? 사람 사는 곳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물러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도 좀 걱정은 덜하고 뭐 떨어진다고 해도 또 걱정은 덜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꼭 서울에 집 가져야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너무- 수도권에서 조금 비벼볼 수 있는 지역이 있냐고. 저게 누가 질문 비벼볼 수 있는 수도권에서 비빈다. 어디를 예. 비벼야 될까요? 역시 이거, 예. 그 어떤 도시가 어떤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또는 거주 지역으로 크게 번성했던 사례들을 보면요. 네. 이거는 국내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예.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했었을 때 제가 보고 되게 뿌듯한 적이 있어요. 네. 뭐죠? OECD에서 네. 진행했던 컨퍼런스를 중남미 국가에서 어디 열렸던 걸 참석을 했었는데 제 발표 끝나고 옆방을 놀러 갔거든요. 네. 뭐 발표하시나 보려고. 근데 웬 아르헨티나 학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제일 잘한 나라가 있다 하면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를 설마 본 거예요. 한국?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그분이 발표한 슬라이드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가장 가난한 어촌 마을을 네. 세계적인 철강 단지로 바꿨고요. 아. 포항이죠. 예. 가장 가난해서 그냥 어업 활동만 일어났던 곳을 세계적인 조선 석유학 단지로 바꿨어요. 바로 울산 창원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견실한 기업이 들어온 곳은 그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자체에서 광역 교통망이 있대, 광역 뭐가 있대, 이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네. 그 도시가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비벼볼 만한 데를 찾아보신다면 어느 동네에 견실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온다더라라고 하는 곳들이 그나마 좋은 후보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이 많아지셨네요. 거기 아, 그 동네 거기는 뭐 없어요? 들어오나요? 거기는 기업은 안 들어오고요. 네. 네.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공항이 국제공항이 있는 네, 곳인데 네. 아무튼 그걸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기업이 정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인데 요즘에는 그 재택근무들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예. 그리고 한번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아 굳이 출근 안 해도 되네. 라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알게 됐고 네. 또 실제로 옆에 이제 일본에서도 주 4일 근무를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조금 지방에 살더라도 뭐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택근무. 이런 상황이 좀 되면 지금보다 좀 활발해진다면 굳이 서울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벌써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네. 결과는 어때요? 너무 네. 궁금합니다. 자, 제가 모 지자체에서 예. 자문회의를 하러 갔었을 때 그 지자체에 계신 부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비대면 환경이 원활해지면 네네네. 꼭 서울의 그 비싼 동네 살 필요가 없으니 우리 공기 지방으로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 뭐가 갈리나요, 거기선? 자, 미국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도 이 비대면으로 인한 어떤 뭐랄까요, 그 근무 환경 예. 이것을 이제는 우수 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업이 제공해야 될 혜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미국에서 우수한 아이비리그 출신의 대졸 신입 사원들이 기업들하고 리크루팅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물어보는 게 당연히 인센티브 제도, 복리후생 제도 물어볼 때 딱 들어가는 게 재택근무는 어떻게 되나요를 요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 사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택근무 가능합니다. 가능은 원하시면 해요. 기본이고. 예,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옛날에는 시카고나 보스턴의 그 비싼 오피스텔의 조그만 단칸방에서 일하면서 바로 길 건너 회사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널찍한 어딘가를 찾아가잖아요. 예. 그 널찍한 어딘가를 찾아갈 때 미국 전역을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해서 휴양지를 향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할 그렇죠. 거면 휴양지 사는 게 그렇죠.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제주도. 머릿속에 지금 누가 제주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니 휴양지 하면 우리나라 제주도 아니에요? 맞아요. 제주도, 땅끝 해남마을, 강릉, 속초 이런 네. 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네. 옛날에 우리가 대표적인 산업도시라고 분류되는 동네 있죠. 네. 지방이라 하더라도 네네네. 그런 동네는 당연히 더 수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 진짜 공감이 된다. 예. 그죠? 그런 생각하니까 더 소름 끼치는데요. 네. 될 놈 될 뭐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될 것만 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미 에어비앤비에서 굉장히 독특한 통계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예. 에어비앤비 하면 우리가 여행 갈 때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잠시 이용하는 숙박 서비스잖아요. 네. 잠깐 고치는 곳이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에어비앤비의 부킹 예약이 한 달, 두 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맞아. 꽉 찬 데도 진짜 네. 많더라고요. 그 장기 숙박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장기 숙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한 달 동안 뭐 하나 했는데 휴양지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재택이니까 그렇지요. 내가 집에 있든 그렇죠. 남의 집에 있든 맞아요. 그 상관없구나. 마이애미 비치에 좋은 펜션 얻어서 구글 직원이 거기서 일하고 네. 산타바바라의 해변가 근처에서 또 MS 직원이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 친구가 네. 재택 때문에 한 네. 달 동안 제주도 가서 어. 있는 그 집에 하루 정도 놀러 갔었어요. 예, 좋겠다. 윗분들이 보시기엔 아직까지 좀 그래 보이지 않나? 가끔 부장님들 전화하신대잖아요. 어디니? 어디니?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네. 옷은 좀 갖춰 입고 제대로 하고 위에만 갖다 입고 아래는 아니에요. 반바지 입으면 혼내고 그런데 저 제주도 내려가지고 재택근무 하는데요. 그러면 야 거기 그렇게 좋은 데서 일이 되겠냐? 그렇게 핀잔질 하는 것 거죠. 같은데 예. 제가 너무 그런 마인드 모르겠습니다.